그 사람들의 지시가 기본적으로는 감정노동에 대한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될 거고, 그걸 계속 견뎌내야 된다는 거잖아. 그 지시를 언제 할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거고, 그 지시를 받았을 때 내가 계속 그 도덕적으로 뭔가 갈등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러다 보면 지속 불가하지. 그런 것들이 정신건강을 악화하게 되고, 일 많이 힘든 것과 정신적인 그 소진이 같이 돼야 번아웃이 보통 나오는 거잖아. 이 부도덕한 상사라는 건 그런 것들을 가속화시킨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 기사에 이런 기사가 떴네요.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MG, 이런 회사는 안 간다. 거기서 응답자의 34.5%가 부도덕한 관리자나 임원이 있는 회사를 1위로 꼽았다고 합니다. 연봉이 높아도 부도덕한 상사가 있는 회사는 안 간다고 하는데 이유는 뭘까요? 연봉이 많이 안 높겠지. 연봉이 많이 높으면 부도덕한 상사가 있으면 그거 참아야지. 참을 수 있는 정도의 부도덕함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잘렸어야 되는 거겠지? 근데 참을 수 있을 정도의 부도덕함인가? 그러니까 하여튼 그 경계가 어디 있겠지. 그냥 뭐 연봉은 어느 정도인데 부도덕해. 짜증나지. 가기 싫지. 연봉이 아주 높은데 부도덕함이 조금 거슬려. 참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좀 조건이 다를 것 같아. 이 부도덕한 상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내 경험상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은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 움직임과 그 일정들에 대한 모든 게 불확실하다. 그 불확실성 때문에 감당이 안 된다. 이게 내 느낌으로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자기가 처리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일적인 처리가 아니라 자기가 사고 친 거에 대해서 이거 처리하다 저거 처리하다 일정이 계속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능력으로 사람들의 존중을 받는 게 아니라 억압과 혼냄 아니면 이제 그런 강압적인 분위기로 이제 그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일단 불확실한 것 때문에 가장 견디기 힘들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안정되지가 않아. 아, 저 본부장 오면 어떻게 되지? 이번엔 또 뭔 짓을 할까? 뭔 말을 할까? 나는 일하기 바빠 죽겠는데 그 사람 눈치를 봐야 되니까 심리적 안정감이 거의 상실이 되는 위기까지 올 수 있겠지.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들이 성과에 대한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겠나? 부도덕한 관리자야. 부도덕한 후배가 있어. 일은 못하지만 그들끼리 또 잘 맞아가지고 이제 술 같이 먹으러 다니면서 접대하고 하면 그 사람 점수 잘 주지. 팀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 잘하는 그 사람한테 성과를 잘 주겠나? 부도덕한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과에 대한 불공정한 의식이 또 있을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엄청 또 잘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안 나가고 내가 나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부도덕한 관리자들 있는 회사는 싫은 거지. 안 가고 싶고. 나로서 살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가 안 된다는 느낌? 그런 것들 때문에 1등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좀 참고 다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부도덕하다는 게 그렇게까지 큰 결격 사유인지가 궁금합니다. 사람의 반은 평균 이상으로 못났다라고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은 그런 부도덕한 관리자 밑에서도 잘 살 거야. 비싸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 근데 반은 또 그런 사람들이랑 또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지시가 기본적으로는 감정노동에 대한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될 거고, 그걸 계속 견뎌내야 된다라는 거잖아. 그 지시를 언제 할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거고, 그 지시를 받았을 때 내가 계속 그 도덕적으로 뭔가 갈등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러다 보면 지속 불가하지. 그런 것들이 정신건강을 악화하게 되고, 일 많이 힘든 것과 정신적인 그 소진이 같이 돼야 번아웃이 보통 나오는 거잖아. 이 부도덕한 상사라는 건 그런 것들을 가속화시킨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좀 착한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한번 하잖아. 그러면 그 나쁜 짓이 자꾸 머릿속에 남아. 그래서 다른 걸 못하게 돼.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나쁜 짓을 하고 나면은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 하면서 또 조금씩 플러스 돼가지고 이제 바늘도둑이 서도둑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짓을 같이 해먹고 악이 커지는 과정이 그런 거거든. 나쁜 걸 같이 해먹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그걸 보는 것조차 힘든 거야. 그러니까 부도덕한 관리자가 다 연결되어 있어. 그런데 궁금한 게요. 뭐 입사도 안 했는데 그런 상사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MZ들 촉 좋잖아. 개그 그 프로그램에도 있었는데 나 촉 되게 좋아 이런 거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입사를 하고 나면 알겠지. 입사하기 전에 어떻게 알았냐 이거지. 블라인드라든지 잡플래닛 이런 것들의 후기들이 있어.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부서별로도 그런 후기들이 있단 말이지. 나도 전 회사에 있을 때 블라인드에서 올라가지고 인사팀 그 통제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자기들 문제인데 어떻게 통제가 되겠어.
인사팀 자체가 이제 그때 굉장히 나빴던 것 같은데 또 뭐 뉴스라든지 지금도 뭐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계속 농협, 수협, 횡령, 비리 뭐 이런 것들이잖아. 그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엔 뭐가 있을까? 더 위의 상급자들의 부도덕함 아닐까? 위에가 깨끗하고 한데 어떻게 밑이 그렇게 더러울 수가 있겠어? 그 다음에 SNS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홍보물 같은 것들을 보면은 그 기업의 조직 문화 같은 것들이 이제 느껴질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먼저 간 선배들이 야, 우리 회사 오지 마라고 우리 회사 조직 분위기가 이래. 그런 것들 때문에 안 가는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장 그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면접을 갔을 때 그 면접관의 그런 말투라든지 그 질문의 유형 이런 것들인데, 면접관의 질문을 보면 어떤 평가를 하려고 하는지 유추할 수 있겠지. 문제 해결력 아니면 뭐 적극성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는데,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 걸 싫어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우리가 일을 주지 않아도 스스로 하기를 원하는 건데 신입이 어떻게 그걸 다 스스로 하는 사람이 있겠어. 그리고 면접관의 말투 이런 것들을 보면 조직 분위기의 그냥 촉소판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회사에서 어느 정도 명망이 있고 실력이 있고 성과도 내본 사람이 면접관으로 앉아야 되는 거고,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거잖아. 그럼에도 그 면접 과정이 불쾌했다고 한다면 그 회사는 굉장히 많이 불쾌할 수 있겠지. 그 조직 분위기 촉소판이야? 면접 때 분위기 싸하면 그 회사 분위기는 그 이상으로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런 걸 보고 딱 촉오지. 여기는 아닌 것 같다. 만약 우리가 정말 좋은 회사인데 오해받고 있는 거라면요? MZ 지원자들에게 우린 괜찮은 조직이라는 걸 어떻게 알려줘야 할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이건 경영자나 인사팀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인데, 내가 컨설팅 다니면서 EVP라고 직원 가치 제안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 조직 분위기에 대한 진단과 개선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 그게 이제 어떤 항목들이 되냐면은 우리 회사가 마음에 드는 거, 우리 회사가 아쉬운 거, 굉장히 많은 항목들로 그걸 조사를 한단 말이지. 그러면 그걸 인사팀이 상황에 맞게끔 개선을 한다든지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EVP 이거 설문 자체도 싫어. 직원들은 우리 회사 욕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인사팀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선이 될 조직 같아?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좋은 말이든 싫은 말이든 다 듣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런 조직이 있다고 한다면 거의 뭐 개선은 계속 안 될 것 같고, 컨설팅 할 때 보니까 진전성 있게 내부에 대한 문제점, 스토리 같은 것들을 공개하고 잡아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홈페이지 같은데 우리 회사는 이런 좋은 회사요라고 채용 공고에도 그런 복리후생이나 좋은 거 쓰라고 하거든? 잘 못 쓴다. 왜냐면 실제가 그렇지 않으니까. 실제가 그렇지 않은데 실제인 것처럼 채용 공고나 홈페이지에 나가잖아? 그럼 내부 직원의 반발이고.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채용 공고를 볼 때, 홈페이지를 볼 때 그런 내부적인 스토리라든지 아니면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같은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조금 잘 공개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도덕한 상사, 그리고 이상한 조직 분위기 이런 것들은 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이게 평판이라는 거야. 평판은 쌓아나가는 거지 보여주기식이 절대 아니야. 내부에서 개선이 안 되고 대표가 개선이 안 되고 인사팀이 개선이 안 되면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야. 그게 다소 중소기업이 많다라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중소기업 안 가려는 거지. 뭐 다른 이유 있냐? 근데 중소기업이 만약에 좋은 대표와 좋은 인사팀이 있다? 그러면은 훨씬 좋지. 조직이 많을 때보다 엄청 유연해지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이팅요.